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뭐 장 초반에는 한 3% 정도 강세 구간이 있었는데 종가에는 다시 보합권으로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조금 한 5% 정도 강세 구간에 올라갔다가 지금 한 1.5% 상승 구간에 끝났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장기 이평선을 머리 위에 두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래도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하나 세미텍하고도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까 뭔가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잃어서 시장성을 잃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위한 조건은 하이닉스가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잘 돼야 되고요. 엔비디아가 잘 되기 위해서는 AI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요 구조예요.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4년도 한 중반 정도 지날 때 2분기 실적친가 그때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쵸?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쵸?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라는 거죠. 자, 독점이라는 건 장기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에요. 그리고 앞단 기업들이 있죠. 자, 앞단 기업들이 뭐냐? 한미반도체는 지금 TC 본딩 장비로 대박을 쳤고 히트를 쳤죠. 여기서 사용하는 쪽이 있어야 돼요. 즉 HBM을 만드는 쪽 어디예요? 하이닉스. 그러면 이 HBM은 어디로 들어가요? HBM만을 봤을 때는 완제품이기는 하지만 이 완제품이라고 하더라도 HBM 단독으로 AI 반도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GPU에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 이 GPU가 동작하는 데 있어서 HBM이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어디예요? 엔비디아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 최종 단계에 있는 엔비디아조차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제한적이다. 자, 그러면 지금 장기 이평선을 머리에다 두고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하이닉스가 그쵸 한화 쪽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못 넘는 게 아니라 원래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거나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힘을 잃거나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힘을 잃거나 이런 구조가 그쵸? 이 순서대로 오게 되면 한미반도체도 올라갈 수 없겠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AI 반도체에 대한 빅테크들의 투자는 유지되거나 아니면 늘어난다. 이미 실적 발표에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고 이번에 GB300이 나오죠. GB300. 요건 지금 GB200까지 나온 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물론 뭐 새로운 설계를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번에 블랙엘이 발표가 되면서 그리고 B200에 대한 수요만 가지고도 26년도까지의 HBM은 이미 완판이 됐다. 자, 무슨 얘기냐? 그 이후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하이닉스는 계속 증설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한미반도체를 볼 때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삼성하고도 거래하고 마이크론하고의 거래도 늘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뭐 무언가 뭐 독점적인 지위를 잃었으니까 이게 엄청난 악재가 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시작을 했는데 물론 하나 쪽으로 더 높은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자, 그러면 자 반도체는 웨이퍼 한 장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단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하나 장비를 사용했을 때의 수율이 더 높이 나왔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특허 관련된 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근데 요거는 단순히 해프닝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한미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거의 3월 그리고 4월까지 해서 AI 관련된 내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관세 관련된 내용이 시장을 뒤덮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금 무언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데 독점적인 지위를 잃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주가가 꺾이느냐 이 부분이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꺾이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근데 이 실적이 좋아지는 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 즉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잃었으니까 한미반도체는 문제가 커졌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규모를 키우려면 그렇죠? 엔비디아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잘해야 HBM에 대한 수요도 맞출 수가 있어요. 즉 늘어나는 부분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한미반도체에 대한 장비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독점을 잃었다 요런 거에 뭔가 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성이 계속해서 있고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즉 산업이 태동되는 첫 번째 구간에 와 있다. 이제 첫 번째 구간을 지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자고요. 우리가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오너의 마인드, 그렇죠? 자, 이 내용인데, 자, 내용 보세요. 한미반도체 1,300억 규모 자사주 소각, 주주가치 제고. 자, 내용 볼게요. 5월 29일 소각 예정, 전체 주식의 1.35% 규모.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정도로 끝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도 몇몇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제도화되진 않았지만 몇몇 기업에서는 자사주를 소각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유상증자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에서 돈을 써서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이 주식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희소 가치가 더 늘어나겠죠. 자, 그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상증자는 뭡니까? 기업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든 간에 주식을 추가 발행한다. 근데 지금 10,000원이야. 20% 싸게 줄게. 대신에 주식수는 이만큼 늘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시켜 버립니다. 이 가치를 유지하려면 증자에 참여해야 돼요. 강제 권리락이 되거든요. 이걸 어디서 결정한다? 그냥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근데 대주주의 물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고 개미 투자자들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그냥 넣으면 통과가 됐었던 건데, 최근에는 금감원에서 많이 이런 부분들을 제재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미반도체의 이런 1,3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이런 내용들은 한미반도체의 기업의 마인드라고 볼 수 있다.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다. 다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올림픽대로를 지나갈 때 여의도 쪽을 지나가면 한미반도체 간판이 보입니다. 굳이 한미반도체는 개인 소비자들에 대한 수요가 없잖아요. 기업 쪽 간의 거래가 되는 거니까 반도체 장비를 개인이 살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개인이 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올림픽대로 지나가는데 광고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 도대체 지금 사도 됩니다. 지금. 왜? 자, 보세요. 다들 독점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렇죠? 독점이 훼손됐다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한미반도체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상승이 시작됐었던 첫 번째 단가 10,000원 초반대부터 시작해서 20배 상승을 했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그렇죠? 지금 가격대를 딱 보면 7에서 8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23년도에 상승세가 한 6배 정도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19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바닥부터 따지면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실적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자, 내용 보세요. 24년도 결산 실적 언제 나와요? 25년 1분기에 나옵니다. 어때요? 2,500억. 뒷자리 뺄게요. 여기 23년도에 주가가 6배 올랐습니다. 근데 어때요? 340억. 뒷자리 뺄게요. 300억에 2,500억. 그쵸? 38에 24. 8배 정도 주가가 올라간 거다. 무슨 얘기냐?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먼저 올라가지만 여기서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실적이 더 좋은데 주가는 더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가격 반영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가 수요가 더 터져야 돼요. 시장 기대치 이상의 추가 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여기는 딱 반을 갈랐을 때 여기는 올라가고 있었던 거, 그리고 여기는 내려가고 있었던 딱 그 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는 거죠. 저는 올라갈 때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즉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가격 확인, 올라가는 부분이 확인됐으니까 매수하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겁니다. 뭐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도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격도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졌을 때는 매매 구간을 약간 좀 줄이거나 확인하는 과정을 더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사서 여기 정확하게 팔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없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계속 뭐가 나옵니까?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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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오죠. 무슨 얘기냐? 이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는 구간이 있을 때 주식시장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즉 이 종목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돈이 들어온다는 건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세력들의 입김이 가장 강하겠지만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불특정 다수의 선택을 보고 나서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화와의 하이닉스 관계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잃는 것 때문에 주가가 한때 6만 원까지 빠졌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실적이 증가했었던 부분과 저가가 맞아 들어가는 걸까요? 가격은 속일 수가 없고 불특정 다수의 선택이 결국에는 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6만 원을 찍고 반대가는 부분이 나올까요? 그리고 20만 원에서 이렇게 쭉 빠지다 보니까 이거 완전 잡주다. 알려야 될 거 먼저 알려야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만약에 한화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6만 원을 찍고 나왔을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부분이 발생했죠? 2월 달부터 미증시가 폭락 구간이 있었어요. 이때 엔비디아도 30% 이상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내용들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지금까지 나왔었던 이 시세 구간이 다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런 내용에 맞춰서 수급에 대한 부분도 외국인이 팔았네, 기관이 샀네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시세가 나올 때 어느 주체에서 시세가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을 때, 그때 한미반도체는 시세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을 때는 뭔가 한미반도체와 다시 계약을 한다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 정도가 됐을 때 가능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격은 결과적으로는 맞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가격의 순간순간적인 왜곡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하나,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한다. 한미반도체도 지금 이 신고가를 딱 뒤집어 놨을 때 어떤 부분, 이제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하는 첫 번째 구간에 있고, 그리고 6월 중순 정도가 지나가면 이제 계속해서 고가가 낮아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즉 돌파하는 이 가격대가 낮아진다는 거죠.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가격대가, 이게 신고가의 무서움이다. 그러면 이 신고가 구간에서 우리가 하나 관련돼서 모멘텀을 가지고 이게 호재네 악재네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가격 잡고 타점 잡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군들은 쓸데없이 잡주하고 테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주도주만 한다. 무조건 시장을 이끌고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그건 예상이잖아요. 예상이 틀리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내고 있는 종목군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코스피 코스닥 보합 주말에 있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아주 잘 소화하고 있다. 이거 제가 주말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자, 주말에 말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미국은 어저께도 양호했고 오늘도 미증시는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미국은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격 조정은 크지 않기 때문에 보유 종목들 중에 시세를 내고 있는 보유 종목은 쭉 보유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유 종목 중에 하나인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5월 20일이죠? 어때요? 그쵸? 장중에 9시 18분 두산에너빌리티 5%대 상승. 오늘 한 주도 팔지 마라. 공유할 때만 매매해라.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고, 이때 가격이 얼마?
5% 상승 구간. 근데 오늘 7%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하나오션 내용 보세요. 하나오션 1월과 2월 달에 주가 좋았죠. 물론 3월 달에도 주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고가 이후의 시세가 나오죠. 그런 결과 어때요? 쭉 보면 50%대 수익 구간. 얼마? 한 달 반 동안.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잘 나갈 때 한번 보자고요. 뭐 DI나 그런 종목인데, 자, 이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작년에 신고가 이후에 공략을 했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움직임이 다 좋았을 때 시세 구간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를 베이스로 해서 시세 구간이 이렇게 나온 거다. 물론 DI도 삼성전자 쪽에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건 역시도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 수익 구간 어때요? 25% 이상. 꾸준하게 수익 구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뭐 최근과 같은 경우 한 종목만 더 보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4월 그리고 거의 한 4월 28일 말까지 해서 76%의 수익 구간까지 늘어나는 부분, 이 모든 내용들이 신고가에서 다 터졌다. 이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 위에 고점이 있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결국엔 간다. 그게 어디서 나온다? 하이닉스 그리고 미증시 엔비디아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나온다. 앞단을 보면 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타점을 잡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점을 잡아서 70%대까지 수익을 키우는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될 텐데, 이 내용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급등락하고 있는 바이오, 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시장은 항상 어려워요.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구조 자체는 신고가를 넘어서면서 주도주가 되는 그 과정 자체는 모두 다 똑같다. 무슨 얘기냐면 한미반도체 지금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제가 꾸준하게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와 함께, 그리고 대선 전까지 해서 어떤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